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초년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부터 마스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서울 곳곳을 임장 다녀와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아직 미흡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 네이버 카페로 놀러오세요. 참고로 링크는 아래 설명 부분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곳은 바로 전농 지구 중심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총 53개의 지구 중심지가 존재합니다. 왜 지구 중심지가 중요한지는 최근 다루었던 서울연구원 연구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에서는 보행 일상권 시범 사업 추진할 경우 한 개의 지구 중심을 포함하는 지역 생활권에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었습니다. 전농 지구 중심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농 지구 중심지에는 전농 답심리 한 개의 지역 생활권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농 지구 중심지 주변에는 전농 뉴타운 사업이 되었으며 면목선 경전철 신규 역세권이 될 곳이기도 합니다. 생활권 계획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주변에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과 면목선 경전철 신설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중심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농 지구 중심에 있는 특별 계획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상업과 업무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배후 주거지를 위한 근린 상업 중심지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생활권 계획 지도에는 특별 계획 구역이 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전농 로터리 시장의 정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농 답심리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시죠. 앞서 말했듯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인한 배후 인구 증가, 면목선 경전철 신설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 중심지 기능이 강화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역시나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 여건 마련, 전농 로터리 시장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계획 1구역에서는 전농 로터리 시장 정비 사업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 2구역에서는 최근 전농 13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죠. 마지막으로 특별계획 3구역은 22년 4월 14일 폐지되었고 현재는 특별계획 관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 특히나 전농로 동측 상업지역, 즉 면목선 경전철 역사 주변을 강조하네요. 하필 개발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시설 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을 보시면 이미 하필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농 지구 중심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농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농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96년 6월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미세한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오늘은 크게 3개의 큰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1월 14일에 고시된 전농 1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두 번째, 22년 4월 14일 고시된 전농 2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세 번째, 22년 11월 10일 고시된 전농 13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이 3가지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시죠. 원래 96년 6월 3일 최초 결정되었을 때는 전농 1, 전농 2 지구 중심지가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즉 전농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21년 1월 14일 전농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일부가 전농 1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서북쪽 일부는 특별계획 1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남쪽은 특별계획 가능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북쪽부터 살펴보시죠. 보시면 지번별로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용적률, 채권 높이,
불허용도, 권장용도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재 공동개발 지정 부분은 청량리 범명레우스 시리엘론의 오피스텔이 신축 공사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는 동강뷰엘 오피스텔도 신축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을 보시면 이미 공공보행 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 1구역 계획 지침에 따르면 건폐율은 60% 이하, 허용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 높이 100m 이하라고 나와 있죠. 저는 주석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완화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서론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이곳은 실제로 시장정비사업준비위원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주변 뉴타운 사업, 신축 오피스텔 개발 등으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미 시장의 역할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사업 추진이 극초기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겠죠. 실제로 시장 입구 쪽의 상가도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는 얽혀있는 이해상충 관계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남 쪽은 21년 1월 14일 당시에는 특별계획 가능 1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공공보행 통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사항은 바로 22년 4월 14일 고시된 전농 2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전농 2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전농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역사 주변이죠. 앞서 생활권 계획에서 하필 개발을 통해서 상업과 업무시설 도입을 유도한다고 했었습니다. 변경 취지를 보시면 전농 지구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한 배후 주거지 근린생활 서비스 지원 기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합니다. 용도 지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린상업지역 76.1%, 제3종 일반 주거지역 18.4%, 준주거지역 5.5%로 땅의 용도는 모두 좋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복합 용도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을 불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 서비스 지원 기능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병원, 체육 관련 시설, 노유자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계획에서 특별계획 3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고시문에서 특별계획 3구역은 폐지가 되었고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고 높이 60m 이하로 지침에 나와 있으며 기부 체납지 완화는 가능합니다. 이곳 역시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이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생활권 계획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지번별로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물건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계획 지침을 다 읽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권의 물건임에도 단독으로 개발이 힘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22년 11월 10일 지정된 전농 13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앞서 특별계획 가능 1구역이었던 곳인데요. 특별계획 가능 1구역을 폐지하고 특별계획 2구역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시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용도지역 일원화와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서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600% 이하, 기부 체납에 따라 최고 높이 114m 이하 완화 적용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128세대, 60제곱미터 이하 157세대,
85제곱미터 이하 617세대로 총 902세대로 지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수가 274세대이기 때문에 모두 84제곱미터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 비례율도 120%로 사업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구역 내에 위치한 우체국과 노인복지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실제로 임장 당시 사업추진사무소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거용 주택은 다세대가 없으며 단독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기존의 상업 업무시설로 표기된 부분이 주거 복합시설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계획 1구역은 여전히 상업 업무시설로 계획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추후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나오는 고시문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전농동을 언급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전농 지구중심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혹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것으로 부족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PPT 자료가 궁금하다면 댓글 또는 영상 링크의 블로그 글에서 비밀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